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종부세, 재산세, 즉 세금과 임대료, 월세 이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종부세, 재산세와 그 월세, 임대료 이거 무슨 관계가 있지? 궁금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종부세와 재산세 요거에 대해서, 즉 세금이죠.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세금과 그 세입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즉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즉 이 주택 같은 경우, 또 상가 같은 경우, 공장이면 공장, 이런 건물들 어쨌든 재산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대여를 해줄 때는 그거에 대한 차임료를 받잖아요. 월세를 받잖아요. 또 임대료를 받잖아요. 이거 받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받는 건데, 거기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 각종 부대비용, 모든 시설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죠. 차감을 하죠. 근데 그 중에 세금 부분이 고정비, 즉 고정적으로 나간 비용인데 이 세금이 올라요. 왜냐면 오르죠. 왜냐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가격은 크게 반영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감가상각, 건물은 노후화되면 이게 부서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은 많이 반영되지 않는데, 땅은 감가상각이 없잖아요. 땅은 뭐 가치가 그래서 땅이 100평 있는데 그 땅이 어느 날 확 사라져 버려요.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땅값, 즉 지가는 항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어요.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 부과되는 부분이 현실 반영이 됩니다. 건물 보험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공시지가가 매년 발표가 되는데, 그래서 그 발표된 표 기준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년 세금 부담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보편적인 거니까 그거는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발표된 것들 보면 이 공시지가가 계속 매년 시장가에 반영을 한다고 해서 5%씩 인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2년인가 그때까지 100%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5% 올랐어요. 5%씩 오르니까. 그래서 2019년도는 85%. 2018년도 80%였으면 2019년도에는 85%까지 반영해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즉 5%가 인상이 됐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시장가니까 시장가의 5%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억짜리 아파트였다면 올해 아파트 값이 올라서 집값이 올라서 그래서 1억 1천이다. 1천만 올랐어요. 그러면 오른 가격대로 또 집가가 올랐으니까 세금이 오르겠죠? 반영돼서 오르겠죠? 일정 부분. 근데 거기다가 시장가 적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또 그거는 5% 또 상향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가중되는 세금 부담이 매년 오른 것보다 2배, 많게는 3배, 뭐 이렇게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을 10만 원 내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11만 원, 12만 원 낼 거라고 예상했는데 한 20만 원, 뭐 15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를 주고 있는 입장에서 부담이 크잖아요. 그죠? 조금 오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많이 오르는 거는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세입자나 이렇게 지금 대여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가를 한다, 이런 기사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반박되는 글들이 있죠. 그거 얼마 된다고, 자기는 뭐 집값 오르고 뭐 집 사다 팔고 그러면 뭐 차익이 얼마인데 몇 천씩 벌고 뭐 몇 억씩 벌면서 그거 뭐 얼마 된다고 뭐 그거 갖고 뭐 난리야, 뭐 이렇게 해요. 대한민국에 자기 집이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또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 채라는 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말고 하나 더, 2주택 이상이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일단 10명이 사람이 있다고 보면 자가 점유율이 60%거든요. 그러니까 6명이 자기 집에 살고요. 나머지 4명 정도가 다른 사람 집에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 6명 중에는 다주택자가 있겠죠. 당연히 그 집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이 이제 몇 명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금 부분인데, 세금하고
세금하고 임대료하고 즉 월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 된다고 넌 집 사고 팔고 할 때 매매 차익이 얼만데 몇천씩 벌면서 그 세금 얼만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매매 차익은 말 그대로 집을 사고 팔았을 때 발생하지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아요. 또 그것도 세금을 많이 냅니다. 다주택자 즉 집이 한 채 이상인 사람은 무조건 양도세가 50% 이상 내게 돼 있어요. 중과세가 되니까 일반과세가 되지 않아요. 무조건 한 채는 일반 세율로 세금 많이 냅니다. 즉 1,000만 원을 벌었 1,000만 원의 차익이 났다면 거의 600만 원 세금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부대비용은 뭐 별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세나 종부세가 이렇게 얘기가 많잖아요. 말들이 뭐 세입자한테 전가시킨다 안 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대학 모임에 나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거기는 다주택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봤어요. 젊은 친구가 있는데 3인 가구인 친구가 있어요. 딸아이 한 명과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야 월세야? 저희 집인데요? 그러더라고. 너희 집이야? 잘했다 야. 근데 너가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월급쟁이 생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너가 소득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집을 하나 샀어. 그래서 그 집 새로 줬다? 그지? 너 재산세 내겠지? 네, 당연히 내죠. 너가 사는 집도 냈잖아. 그 집도 너 재산세 낼 거 아니야. 내지?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월세가 10만 원이 들어오는데 작년에 재산세를 10,000원을 냈어. 10만 원 들어온 거에서 그 10,000원에 대한 걸 좀 빼야 되겠지? 비용이니까 수리비나 이런 거 뭐 제하고 세금에 대해서 빼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네가 인정하고 갔어. 이 정도면 돼. 인정하고 갔어. 올해가 됐네? 근데 10,000원을 내야 되는데 20,000원을 내야 돼. 올해는 10,000원이 더 늘은 거야. 세금이. 그럼 너 받는 그 월세 받는 거에서 조금 오르면 내는 게 아니라 많이 세금이 내야 되니까 그럼 너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재산에 대한 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너 월세 그대로 갈 거야? 10만 원 그대로 갈 거야? 작년에 그대로 그냥 그 월세 그대로 갈 거야? 왜냐면 그 사입자가 힘드니까 이 사람이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 돈 많으면 자기 집 샀겠지. 있잖아. 그러면 너 그 월세 그냥 그대로 갈 거야?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지금 너한테 들어온 돈이 더 줄어드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데 똑같은 것도 아니야. 줄어들어. 계산상 그렇잖아. 똑같은 월세 가면 세금도 어차피 조금 오르지만 그게 좀 많이 오른다니까 10,000원 내다가 20,000원 내야 돼. 그럼 많이 줄겠지. 그럼 월세 안 올려 그냥 그대로 갈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그래요. 올려야죠. 맞죠?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는 그건 다주택자들이 집을 뭐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집 안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것도 참 많아요. 뭐 투기충이니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는 그런 생각 반감을 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집을 사세요. 제 영상 중에는 제발 전세 살지 마세요라는 영상이 있어요. 초반에 그런 걸 좀 많이 자료로 해서 올려드린 게 있는데 지금도 말씀드릴게요. 제발 남의 집에 살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뭐 너는 지금 세 주고 있기 때문에 아빠 전세 주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서 월세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세입자가 새로 들어올 때 꼭 그 얘기해요. 왜 집을 안 사냐고. 제발 좀 사라고. 그러면 저를 이상하게 사기꾼으로 봐요. 참 뭐지? 뭔데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안쓰럽습니다. 안쓰러워.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 주택 아니어도 사람 사는 주택 아니어도 투자할 거 많습니다. 상가, 땅, 공장, 농지, 임야. 그래서 제발 전세 살지 마시고 월세 살지 마시고 자기 집에 좀 사세요. 그래서 그런 소리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기충이니 무슨 뭐 이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가점유율 60%밖에 안 된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매달 내는 월세 그거에서 조금만 더 부담해서 담보대출로 해서 주택을 구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 돈 가지고도 자기 집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오르는 거
재산세나 세금 오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월세 오르는 거 내 집에 살 때 무슨 월세예요. 내가 내는 세금이 월세지. 내가 내는 이자가 월세지. 그것만 민감하게 반응할 뿐이지 집주인한테 뭐 주는 거에 대해서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종부세니 재산세니 이런 거 나에 관련된다, 내가 내고 있다, 이런 마인드로 한번 주택을 바라보시고 자가 조미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